캘리포니아주에 강력한 폭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와 대피령이 발령됐고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문서 100만 건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검토와 공개까지 몇 주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시 운전자의 면허를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하와이, 뉴욕 등 미 전역 2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차량으로 끌어낸 뒤 통째로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며칠 전부터 경고가 이어졌던 초강력 폭풍이 결국 캘리포니아주에 상륙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쏟아진 폭우로 사실상 비상 상황에 들어갔는데요.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최근 4년에서 5년 사이 가장 강력한 크리스마스 폭풍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이미 일부 지역에는 교통이 마비됐고 일부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다혜 기자입니다. 하룻밤 사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차량과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도로 위로 진흙과 빗물이 쏟아졌고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각 캘리포니아주에는 강력한 폭풍이 강타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3에서 6인치, 산악지대에는 5에서 11인치의 비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4인치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등 일부 지역의 홍수 위험들을 높은 단계로 격상했고 산사태 위험이 큰 라이트우드 일부 지역에는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LA 한인타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폭우가 계속될 경우 출퇴근길 정체는 물론 연말이동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5번 고속도로에서는 트럭 2대가 충돌하면서 북쪽 방면이 전면 폐쇄됐고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7,0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레딩시에서는 몇 시간 만에 5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70대 남성이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긴급재난 알림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토요일까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계속된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샌퍼난도 밸리 인근 펜로즈 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해당 지역 고속도로 양 방향이 통제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도심 곳곳에서는 침수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폭우로 LA 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340여 편이 지연됐고 LA 동물원과 식스플래그, 너츠베리팜 등 주요 명소들도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최근 몇 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폭풍으로 기록된다며 주민들에게 가급적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수사 자료가 100만 건 이상 추가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뉴욕 남부검찰청과 연방수사국이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문서 100만 건 이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체제로 문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개까지는 수주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차례 걸친 선별적 자료 공개와 많은 부분을 비공개 처리한 데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y want the truth.
And it's been very hard to get the truth. And the only way to get the truth is transparency. 앞서 공개된 문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며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I actually threw him out of Mar-a-Lago. This whole thing is with Epstein is a way of trying to deflect from the tremendous success that the Republican Party has. 향후 몇 주 안에 추가 문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자료에 따라 정치적, 법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과속 단속 강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은 도로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의 면허를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정보는 즉시 차량관리국으로 전달되며 DMV는 운전자의 과거 위반 기록과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Our hearing officers meet with these folks. They do an examination. They look at the facts on the table, and they make a determination about whether or not that person should retain their driving privilege.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차량이 매달 평균 1,600대 이상 단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모두 18,000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2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하와이, 뉴욕주 등 19개 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알래스카와 플로리다, 오리건주는 7월 1일과 9월 1일부터 오르며 일부 도시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DC로 시급 $17 95센트, 연방 최저임금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It will definitely help people at the lower end of the income distribution. 주별 인상된 금액은 캘리포니아주가 시간당 $16 90센트, LA는 7월부터 $17 87센트, 미네소타주는 $11 41센트며 뉴욕주의 경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 한해 $17, 업스테이트 지역은 $16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하와이주는 최저임금이 약 $2 인상된 $16로 결정되면서 이번 조치 가운데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루이지애나주를 포함한 20개 주는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 25센트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째로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이트 세틀먼트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사우스 체릴레인 2600번지의 한 편의점에서 두 남성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ATM 기기를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가 ATM 기기에 금속 케이블을 연결한 뒤 차량으로 끌어내면서 순식간에 가게 선반이 무너지고 물건이 쏟아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들은 도주하던 중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ATM 기기를 인근 고속도로 근처에 버리고 달아났으며 사용한 차량은 댈러스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주유소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시민들에게 제압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웨스턴과 3가 교차로 인근 주유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부상을 입히고 달아났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붙잡혔고 추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인계됐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국은 용의자가 강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 19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제한 조치에 반발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일리노이주 등 19개 주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연방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연방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의 성별 불쾌감을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로 볼 수 없고 성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 역시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치료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사협회는 해당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는 과학적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성전환 치료와 수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정비 셧다운으로 주요 놀이기구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내년 1월부터 놀이기구 정비와 보수 작업을 위해 헌티드 맨션과 이처 스몰월드, 그레즐리 리버런 등 11개의 놀이기구의 운영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놀이기구인 헌티드 맨션은 오는 12일부터 열흘간 운영을 멈추고 이처 스몰월드는 1월 26일, 그레즐리 리버런은 오는 8일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디즈니 측은 방문객들에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 놀이기구의 운영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에서는 내년 1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아시아 문화권의 새해 행사를 테마로 한 루나 뉴 이어 2026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벌써 4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왔지만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오히려 총공세를 가하면서 4살 난 어린이가 숨지고 전기도 끊어졌는데요. 전쟁을 끝낼 실마리조차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파트를 향해 무인기가 돌진하더니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유리창이 모두 깨진 창틀 아래에 산타클로스 인형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비롯한 국토 전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600대 이상의 무인기와 미사일 30여 발이 쏟아지면서 4살 난 어린이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Дочку вообще-то волной вынесло в коридор. Короче, перелякалась. Ну что тут можно сказать? 공세를 펼친 러시아군은 격전 끝에 우크라이나의 전략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 시베르스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실질적 결과에 근접했다는 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병력과 장비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한 뒤 병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포화가 쏟아지는 우크라이나에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왔습니다. 도심 광장엔 대형 트리가 세워졌고 거리를 불빛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졸지에 전쟁 난민이 된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저녁 식사와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Знаете, для мене на такі святкові дні моя мрія, щоб всі дітки були з люблячими батьками. 내년이면 5년째로 접어드는 전쟁은 그러나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전체를 내놓으라는 러시아 요구를 우크라이나는 결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요구에는 러시아가 부정적입니다. Головне, щоб Росія не зривала цю дипломатію. 이번 돈바스 지역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항복과 다름없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끝내야 할지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작업이 새해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이 잠수함 건조를 위한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로 이사한 뒤 처음 열린 공식 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잠 협력에 관련해서는 양측 간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이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는 만큼 한국이 예외나 면제의 대상이 되도록 별도로 협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핵연료는 20% 이하의 전홍축 연료가 될 거라며 미국 측에 비확산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미치게 설명했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튼 건데 앞으로는 논의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가능한 빨리 미국 실무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사안들을 본격 협의하고 시점별로 한미가 함께 논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진도를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문제도 논의하고 온 위 실장은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며 답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 논란에 대해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실패 직후 수습 방안을 짠 인물은 민간인 신분으로 아무 직책도 없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 계획은 이후 실제 벌어진 일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했다. 애들 다 철수시켰다. 다 내 탓이라며 수습 방안을 세워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세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수습 방안은 3단계.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 표단속을 한 뒤 마지막으로는 1심 재판 후 김 전 장관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다만 자신의 머릿속에만 있던 계획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머릿속 계획과 실제 벌어진 일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대표 등을 대통령실로 불렀습니다. 나중에 찬성으로 선회하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한 전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며 탄핵안 통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도 발표됐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장관은 1차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돌연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런 수상한 정황에 대해 촉이 좋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던 노 전 사령관은 이어진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의 백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김 전 장관과의 계엄 사전 모의 계획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노 전 사령관 수첩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김건희 씨 가족 회사가 수백억 원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이른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김 씨 일가와 양평군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고 특검이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사업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에 있는 350세대 규모 아파트.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설립하고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약 800억 원의 분양 실적을 거둔 곳입니다. 양평군청이 개발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건희 씨 일가와 양평군청의 유착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개발 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사업 당시 양평 군수인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공흥지구의 개발 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검은 김성교 당시 군수가 지난 2017년 김씨 일가 부동산 업체의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개발 부담금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군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려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함께 급여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개발 부담금 감면으로 김씨 일가의 회사가 이득을 본 규모는 특검 추산 22억 원. 특검은 김 의원과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배임 혐의로 최 씨와 김 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 창구로 지목된 통일교 전 간부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간부가 정치인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를 한학자 총재에게 수시로 보고한 내부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 UPF의 전 회장 송광석 씨가 경찰에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치금 후원하신 거 맞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자금 전달할 때 개입하신 일 있습니까? 송 씨가 이끈 조직들은 국내외 정치인들을 초청해 행사를 여는 등 통일교 대관 업무의 주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송 씨를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와 정치권을 잇는 키맨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쪼개기 후원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가 지난 2019년 정치인 10여 명에게 UPF 자금으로 후원금을 준 뒤 교단으로부터 VIP 섭외비 명목으로 금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확보한 통일교 특별 문건에도 송 씨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2017년 10월 송 씨가 한학자 총재에게 올린 보고. 임종성 의원 교육에 대해 보고 올린다면서 대만교회에서 마련된 교육을 통해 임 의원은 참부모님의 사상과 비전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송 씨는 일본에서 이란터널 추진 전국회의 결성대회가 열렸다며 한 총재 해안에 감탄했다는 한 국회의원의 축사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전 통일부 차관과도 친분을 쌓았다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정치권에 통일교 금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 씨가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송 씨를 상대로 정치인들과 교류하게 된 경위와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선 전 의원은 2017년 대만에 국회의원 행사차 방문한 것은 맞지만 통일교 교육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람들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촉발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의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에서 수액을 맞는 9년 전 장면으로 뒤늦게 논란이 된 방송인 전현무 씨는 의료 기록까지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 파장은 방송인 전현무 씨로 번졌습니다. 전 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수액 주사를 맞은 2016년 예능 프로그램 장면이 온라인에 돌면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전 씨 측은 당시 의료 기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2016년 1월 14일자 전 씨의 진료 기록부입니다. 기관지염, 후두염 등 진단병이 적혀 있고 처방약 목록도 나열돼 있습니다. 통상 환자에게 식사 대신 주사하는 수액 세느비트와 비타민C 주사인 유니시주 등이 처방돼 있습니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다 의사의 허가를 얻어 차량 안에서 이어맞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액 치료 폐기물은 병원에 반납했다며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나래 씨로부터 촉발된 주사 이모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 씨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은 의료인이 아닌 주사 이모 이모 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다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과 달리 받은 사람은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불법인 줄 알고 돈을 내고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지 않았더라면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모임과 약속이 늘어납니다. 함께 웃고 한 해를 나누는 시간. 그만큼 안전에 대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연말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분의 1은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정 무렵에는 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까지 높아집니다. 즐거운 자리 후에는 직접 운전은 피하세요. 알코올이 몸속에 남아있는 동안 뇌의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평소보다 느려집니다. 술이 깼다고 느껴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의 반응은 여전히 늦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운전은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라이드쉐어를 이용하세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